네, 주말 사이에 있었던 주요한 미국 뉴스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을과 함께 하시죠. MTN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시장을 이끌었던 트럼프 트레이드의 차익 실현 욕구, 또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좀 주가가 짓눌러졌는데요. 오늘의 인사이트 함께 보시죠. 예, 현재 국채금리와 주가 상황을 점검해 봅니다. 심상치 않은 금리 상승세, 주식시장의 부담, 자 주제 열어봤는데 강한 미국의 소비와 또 12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시에 타격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장중 4.5% 넘으면서 불안감을 키웠던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주식시장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주에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는 것도 있겠으나 금리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바로 얘기가 나왔지만 지난 금요일 날은 장중에 한때 4.5%를 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4.44% 정도로 조금은 이제 숨을 죽이면서 좀 마감됐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CPI는 딱 기준에 맞는 수준이 나왔지만 소위 도매 물가 지수죠. PPI는 생각보다 약간 넘는 수치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약간 시장에서 부담 요인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전날 있었던 댈러스에서의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도 주식시장에서는 부담이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이 지금 자기네들이 조급하게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 조절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난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인 수잔 콜린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12월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결정 난 것이 없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좀 더 경제 지표를 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80%, 60%, 80% 왔다 갔다가 지금은 60% 조금 내외에 와 있거든요. 네. 그만큼 한마디 할 거고 경제지표가 하나 나올 때마다 조금씩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이 반영된 것이 페드워치 툴인데 페드워치 툴의 수치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한 것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내년까지 당초 5번까지 금리 인하가 지금부터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3번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지금 주시장에 반영되고 있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주가에 좀 부담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4.5%를 장중에 좀 넘게 됐었고요. 네. 2년물 금리는 또 역시 7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금리의 상승이라는 것은 미래 수익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기준을 보면 지난주에 주가가 약간 밀렸기 때문에 그 전주에는 PR이 즉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이 22.2배에서 22.0배까지 떨어졌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의 상승세가 혹시라도 지속되면 이 밸류에이션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또 멀티플 즉 몇 배 쉽게들 얘기하는 것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뭐 교과서적인 현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여기 보이들은 중간에 파란 실선과 초록색 실선이 있는데요. 이것은 각각 10년 평균 PR과 5년 평균 PR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아져 있는 PR은 우리가 인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거 아니면 이익전망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익전망이 조금씩 올라간다 하더라도 금리가 지금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PR은 유지되기는 힘든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적인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4.5%를 터치하면서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주가 부담에는 분명히 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의견을 주셨고요. 12월에 기준금리 향방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가에서 주목하는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팔란티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나스닥 이전 소식에 지난 주말에 주가가 11%나 폭등했습니다. 올 들어서 283%가 폭등했는데 이건 엔비디아의 상승보다 올해 더 높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주식은 올해 이제 S&P 500에 들어왔기 때문에 동일선산에 비교하는 건 쉽지 않으나 어찌됐건 올해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중 하나에 지금 팔란티어가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나왔던 저희 분기별 흑자 전환이 이제 고착화 됐다는 거, 그리고 AI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난 9월이었죠. S&P 500에 드디어 편입됐다는 거. 그리고 시가총액도 1,000억 돈이 넘어섰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11월 26일부로요. 기존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 거래소로 이동 상장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국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서 코스피 가고 코스피에서 코스닥 가는 이전 상장하는 건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예전에 한 3개 있다가 지금 2개로 합쳐져 있는데요.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 뉴스나 TV 화면에서 보는 플로우가 있는 즉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번잡하게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뉴욕 증권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곳이 이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100%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것이 되겠고 위치 자체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물론 뉴욕에 있지만 약간 다른 곳에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뉴욕에서 영상 보시면 뭐 타임스퀘어 영상 많이 관련된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유명인들이 나서 공연도 하고 야외 공연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 바로 한복판에 있는 것이 나스닥인데 이번에 나스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이제 11% 올라서 다시 한번 사상 초고가를 갔는데요. 네. 그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으로 옮기는데 펀더멘탈 차이가 있느냐? 그 펀더멘털은 1도 차이가 없고 0.1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거래소에 있는 자기네가 소속된 예를 들어 본적질이 약간 바꿨을 뿐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주로서 거래하는 데는 뭐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굳이 왜 옮겼느냐? 굳이 그냥 펀더멘털이 약간의 차이 있다 그러면 거래소건 뉴욕 증권거래소건 나스닥의 거래소건 거래소에 자기가 몸을 담고 있을래 그러면 쉽게 해서 우리나라식으로 연회비를 냅니다. 근데 연회비가 뉴욕 증권거래소보다 약간 나스닥이 저렴한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하진 않았겠으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S&P 500도 들어갔으니 나스닥 100에도 편입돼야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럼 나스닥 100에만 편입되고 있는 추정하는 지수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냐 그러면 S&P 500에 편입되는 거에 추정하는 지수 대비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죠. 이제 나스닥 100에도 포함됐다는 그 정도 의미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11% 올라간 거를 누구 한 명도 제대로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이건 다분히 소위 상징적인 의미의 뉴스에 따른 주가의 상승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냐. 물론 이 주식은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을 때 1,000억 달러가 넘어섰을 때요. 이 주식이 그 당시 시가총액이 100위권이었는데 지금 다시 64위권에 지금 올라섰습니다. S&P 500 기준 64위, 1,498억이 됐는데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은 이제 141배까지 올라섰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전에 100배 넘어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의 의미는 이 146배가 의미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비싸다 싸다를 떠나서 상대적으로 이 PER 자체는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만큼 변동성은 불가피하게 클 수밖에 없는 주식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나스닥 100 편입 시에는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1% 정도 편입될 거라고 일단은 추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나스닥에 상장되면 ETF에 더 노출이 되면서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 하는 오늘의 팔란티어 살펴봤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백신 회의론자 미국의 보건부 수장 지명 소식입니다. 아주 주말에 좀 뜨거웠던 이슈였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제 트럼프 2기 지명됐습니다. 백신 음모론자로 좀 유명한 인물인데 제약주 주가가 많이 흔들렸기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죠. 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됐죠. 이제 선거전에서도 이제 케네디 가의 사람이 트럼프 쪽에 붙어갖고 또 그때도 뉴스가 됐던 인물이 되겠는데요. 이분의 어떤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제 지명이 됐으면 가능성이 커져 있겠지만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경제 정책이나 어떤 의료 정책을 한번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분명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분이 얘기했던 거에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백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쪽에 가장 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증명 안 된 치료법 등에 대해서 제한하는 FDA의 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또 우려가 있다. 악화를 시킬 우려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그날 모더나를 비롯한 그런 백신 관련도 떨어졌지만 상당히 계속 핫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일라릴리나 소위 얘기해서 소위 당뇨병 치료를 통한 결국 체중 감량 이런 쪽에 있는데요. 이분이 오히려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이분의 기본적인 시각은 당뇨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큰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해서 쉽게 해서 제가 풀어드리면 이거 약으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약이 만병통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의 시각은
약간 뜬금없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공감하시면 많으실 것 같은데 미국 사람은 너무 패스트푸드나 슈퍼 패스트푸드 많이 먹고 어렸을 때 먹기 때문에 먹거리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먹거리를 통해서 자율적인 몸에 반응을 하고 몸에 이제 갖고 와야 되겠는데 이거를 먹을 거면 다 풀어놓고 먹고 그다음에 약으로만 해결되는 세상은 그게 잘못됐다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 주가 반응은 미국에서도 너무 좀 지나치다라는 시각이 많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트럼프를 지지하며 사퇴해서 관심을 받았었는데 백신을 맞으면 뭐 뇌가 없어진다 막 이렇게 음모론에 펼쳤던 앞으로 이제 행보들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외신은 CNBC에서 보도한 소식입니다. 가장 저렴한 주식 상위 20%입니다. 제퍼리스가 저평가 주식을 선정하면서 매수 우위에 있는 좀 종목들을 선정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이 제퍼리스가 흥미롭게 또 종목을 한번 구성해 봤는데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평가 모델 중에서 저평가에 20% 안에 들어가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름 저평가 주식에 있는 것으로 뽑아놨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매수견을 갖고 있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전망이 상향되어 있는 주식. 근데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보통 베타 값이 낮은 걸 잡는데 이분들은 베타가 높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즉 쉽게 얘기해서 많이 떨어져 있고 저평가인데 지금은 상당히 이익 전망이 올라가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뽑은 것이 바로 오늘 보여드리는 한 8개, 9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오늘 주가는 이 중에서 많이 올라간 것들이 많지만 여전히 저평가라는 시각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올라간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카니발이라든가 소파이, 유나이티드 항공, 블락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하경의 월가이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